매주 금요일 우리 언론의 잘못된 부분들 지적해보는 시간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오늘도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5.18 관련 보도 좀 정리해본다고요? 네. 오늘은 5.18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5.18 관련된 보도들이 제법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 가짜뉴스가 많다라는 내용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민원연은 그동안 계속 5.18 관련 가짜뉴스를 정기적으로 이제 모니터를 해서 발표를 해왔어요. 예, 그런데 예. 올해에도 여전히 이제 모니터를 해보니까 여전히 많더라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전히 많더라? 네, 네. 일단은 5.18 가짜뉴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고전적인 것으로 5.18 북한군 침투설입니다. 북한. 예. 네, 그러니까 북한군이 내려와서 5.18을 예, 예, 했다라는 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아주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요. 5.18 유공자 특혜설입니다. 특혜설, 네, 유공자 특혜설. 아주 과한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예.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설이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유포되고 있는지와 그게 사실인가 팩트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예. 먼저 5.18 북한군 침투설은요. 핵심 유포자가 사실은 종편인 채널A와 TV조선입니다. 아니 금년에도 채널A, TV조선이 이런 말을 아직도 해요? 아니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아. 예, 두 방송사는 2013년 5월 18일에 그 민주화운동 기념일 즈음에서 탈북자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채널A는 5.18 당시 북한군으로 광주에 투입됐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탈북자를 인터뷰했는데요. 뒷모습으로만 목소리가 나왔던 탈북자는 광주 폭동 때 참가했던 사람들 가운데 조장, 부조장들은 북으로 돌아가 군단 사령관도 되고 그랬다라고 말했습니다. 하하. 채널A 기자는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이에 대한 의심이나 반문도 없이 검증도 없이 그의 이야기는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네. TV조선도 비슷했는데요. 2013년에 탈북 전 북한 특수부대 장교를 역임했다고 주장하는 임천용이라는 인물을 출연시켰습니다. 예. 그는 5.18 당시에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가 침투했다. 북한 특수군이 민간인 상당수를 죽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허. 이 또한 사실 확인이나 검증 작업은 없었습니다. 예.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채널A와 TV조선에 구체적으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예. 두 방송사는 사과방송도 내보냈어요. 사과방송까지.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과방송도 하고 중징계도 받은 이 콘텐츠가요. 온라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계속 여러 계정을 통해서 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하.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해서 삭제 폐기된 영상이라는 그런 설명도 전혀 없이 마치 입증된 내용인 것처럼 네. 그대로 그 영상이 나가는 거죠. 게다가 유튜브는 이게 서버가 외국에 있으니까 네. 참 문제네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채널A 보도 같은 경우에는 114만 2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TV조선도 75만 4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 영상은 방송사가 업로드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방송사의 영향력을 받고 계속 유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게다가 5.18 북한군 개입설은요.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운 등 지만원 씨의 주장을 연재하면서 계속 실어주고 있고요. 뉴스타운이라는 매체에서. 네, 이런 매체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 홈페이지 그리고 SNS 등에서도 계속 이런 식의 영상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조회수를 보니까요. 대략 북한군 침투설 조회수가 306만여 회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건을 합쳐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북한군 침투는 사실 무근이라는 건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신기한데요. 일단은 지난 1월에 새롭게 발표된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의 비밀 정보 문건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5월 광주에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북한군이 5.18 민주화운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미국 유력 일간지 저널 오브 커머스 기자로 활동했던 팀 셔록 기자가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을 주시하며 논의했던 정보와 미 최고위직 대화 내용 등이 담긴 일명 체로키 문서를 포함한 미 정부기관의 극비 문서 2천여 건을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최초 입수를 했습니다. 네. 그는 5.18 당시 북한군의 잠입과 활동에 대해서 언급한 문서에 대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80년 광주를 폄훼하기 위해서 유통되던 정보, 그러니까 당시에 만들어진 유언비어가 아직까지도 힘을 잃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그게 이제 북한군 개입설이고 네. 두 번째가 5.18 유공자들이 엄청난 특혜 받고 있다. 이게 요즘 많이 퍼진다고요? 네네. 오늘 요건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언제부턴가 광주 피해자 유족들이 너무 큰 피해를 받고 큰 특혜를 받고 있다. 정부 혹은 광주시가 무턱대고 5.18 민주 유공자에게 부당하고 불투명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 그래서 다른 국민에게 민폐 혹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주장은 SNS 글은 물론이고요. 뉴스의 형태를 띠고 공론장까지 침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온라인 검색창에 광주 유공자를 입력하면요. 그 첩결가 페이지부터 다수 이런 내용들이 발견됩니다. 아하. 플랫폼과 양상도 가지각색인데요. 유튜브 동영상 그리고 개인 블로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만원 씨의 시스템 클럽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고요. 예. 프리덤 뉴스라는 인터넷 언론사가 있습니다. 지만원 씨는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도 여전히 이런 걸 하네요. 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이들 게시판의 링크나 이미지 파일 텍스트를 또 개인이 퍼나르는 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민원연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 가짜뉴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니까 어떤 특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먼저 5.18 민주유공자의 유족들이 국가고시, 임용고시 등에서 10%의 가산점을 받고 있어서 이들이 금수저이며 귀족 대우를 누리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 주장은 5.18 유공자를 공격하는 핵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요즘은 금수저, 흑수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분노하죠. 네. 예. 극우 네티즌 지만원 씨는요, 본인을 주축으로 운영되는 그 언론사와 개인 블로그에서 10% 가산점 받는 금수저, 5.18 유공자가 누리는 귀족 대우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글은요, 인터넷 언론사 프리덤 뉴스와 미주 중앙일보의 한 블로그, 그리고 사단법인 이준열사 기념사업회 웹사이트 등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뭐 여기저기 막 퍼져 있군요. 네. 예. 이들 게시글의 요지는 그 실체도 불분명한 5.18 유공자 및 그 가족 등이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젊은 세대들이 공무원 및 교원 임용, 취업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음흠. 이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형태도요. 그냥 단순히 기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카드 뉴스 그리고 동영상 등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게시글에는 계속 말하는 게 10% 가산점이 문제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국가보훈처에 확인해 본 결과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5.18 민주유공자뿐 아니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 피해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유족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하. 다시 말해서 5.18 민주유공자의 가산점이 문제라고 한다면 다른 유공자 가족에게 주어지는 가산점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예.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자녀들이 취업 시에 10%의 가산점을 받는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네. 법제처에 따르면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등이 취업 지원 실시 기간에서 취업을 할 경우 받는 가산점은 5%였습니다. 5%. 예, 10%가 아니고 예. 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만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음흠. 유공자 본인이 살아있으면 배우자의 가산점은 5%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공자에게 자녀가 없으면 입양 자녀 한 명에게만 5% 가산점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수만 명의 자식들에게까지 국가고시, 임용고시, 내부 승진시험에 5에서 10% 가산점을 제공해서 현재 정부기관, 국가기관, 경찰, 법원, 검찰, 교원, 정부 산하기관, 국영기업 등의 자리를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 이런 또 가짜뉴스도 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상식적으로 5.18 민주유공자 및 유종의 그 규모 자체가 전체의 0.5%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국가보훈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말 현재 대한민국의 촌보훈 대상이 84만 9,390명입니다. 이 가운데 5.18 유공자와 관련된 사람은 4,397명 뿐입니다. 그런데 뭐 각종 기관을 싹쓸이하고 싹쓸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하군요. 예. 그러니까 이 중에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인원은 더 적어지고 그렇죠. 현재 5.18 민주유공자 가운데 유공자 본인은 고작 3,627명 뿐이라고 합니다. 이분들 나이가 어떤데 지금 무슨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 과장된 가짜뉴스라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정부는 정부에서도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에 대해서
대해서 30%의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점을 받아서 체험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체험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도 없다라는 법제처의 규정이 알겠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5.18 민주유공자뿐 아니라 각종 유공자들의 자녀들에게 네. 뭐 이거는 그런 국가적인 일 때문에 희생을 당했으니 부모들이 네네. 제대로 어떤 양육을 받지 못했을 거 아니냐. 네. 공부도 제대로 할 기회를 네네, 못 받고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특히 무슨 국가고시나 이런 걸 할 때 한 5% 정도 가산점을 주자. 네. 이런 합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가산점을 뽑히는 사람도 인원수를 제한하자. 그렇죠. 그럼 뭐 굉장히 합리적인 건데 이걸 하나만 딱 빼가지고 과장해서 한 거죠. 또 그다음에 하나의 과장이 있는데요. 6.25 전투에서 태극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월 37만 원으로 깍두기 하나를 놓고 밥을 먹는데 6.25 참전 용사는 태극 훈장을 받아도 이렇게 뭐 월 수령액이 18만 원뿐이다. 그런데 5.18 민주유공자들은 특별 대우를 받고 6.25 참전 유공자를 비롯한 유공자들이 방치되고 있다라는 또 가짜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같은 피해의 경우에 5.18 유공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6.25 참전 유공자의 경우보다 훨씬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가짜뉴스는 피해 사실이 없는 6.25 참전 유공자와 피해 사실이 있어야 지정이 되는 5.18 민주유공자를 단순 비교한 결과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국가보훈처는 6.25 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참전 유공자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뭐예요? 국가유공자는 가족이 사망하고 본인 장애와 같은 피해 사실이 분명히 있을 경우에 아하. 그리고 보고훈장, 공문 기록이 있어서 혜택이 많을 때 지정이 됩니다. 예. 참전을 했긴 했는데 피해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참전 유공자로 분류가 됩니다. 예. 한편 5.18 민주유공자는 단순히 그날 시위에 참여했다고 지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네, 사망이나 행방불명, 후유증에 따른 사망, 또 본인 장애, 구속 및 수감과 같은 피해 사실이 분명히 있어야만 유공자로 그렇죠. 지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당연히 6.25 유공자가 5.18 유공자보다 더 큰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5.18 민주유공자는 매달 연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이 없죠? 네. 예. 반면 국가유공자는 산이 군경의 경우에 매달 116만 원에서 422만 원을 받고요. 전몰 군경 유가족도 매달 48만 원에서 143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자녀 혹은 형제 1인에 향해서 보충령 6개월 복무 병역 혜택을 주어지고 있는데요. 5.18 민주유공자에게는 병역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예. 뭐 이건 말고도 여러 가지 비교할 게 많습니다. 예. 한마디로 아까 그 말씀드린 내용은 가짜 뉴스였다라는 그렇군요. 것이고요. 이렇처럼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포되고 생산된다면 방통심의위원회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아요? 예,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건건을 다 인지해서 이걸 조치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하. 지난 4월 6일에 방통심의 통신심의 소위원회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다룬 지만원 씨의 게시글과 당시 시민들을 폭도로 묘사한 일베의 사진을 삭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5.18 민주화 운동이 법적 역사적으로 평가가 확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건 정말 당연한 판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판단은 사실 1기에서 3기 사이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계속 견지돼 왔던 것입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편의 북한군 개입설도 당연히 중징계를 받았고 당시에 여당 추천위원까지 모두 이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런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한 방송통신심의위원이 광주 북한군 개입설을 두고 기자적 양심이라고 적극 옹호하면서 북한군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자신할 수 없다. 북한군이 왔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현직 방송통신심의위원이요? 네, 지금 현직 그 4기 그래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입니다. 누구예요? 문제 인물은 이상노 위원인데요. 이 위원은 2017년 10월 27일에 탈북자 이주성 씨를 인터뷰하면서 직접 그 80년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프리덤 뉴스라는 곳에서 탈북자 이 씨의 그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동조하면서 이주성 씨의 증언 내용은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자신이 이 그러니까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자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삭제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것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자신의 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지만원 씨의 글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칭찬하기까지 아하. 했습니다.
현직 심의위원이에요? 네네. 자유한국당이 추천하신 네, 분인가요? 자유한국당이 추천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이런 일들을 5.18 북한군 개입설을 제대로 차단하고 이런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분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어이없네요. 많은 분이 뭐 사퇴 및 사죄를 촉구하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뭐 절차가 있으니까 방통심의가 뭐 그냥 바로바로 좀 조치해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이게 확산 유포되는 걸 완전히 근절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네네. 계속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니까요.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속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안 속아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어요.